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시 매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조정시 매수다. 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2차전지가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IRA 네. 그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네. 또 한 번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던 엄청 게. 폭발했죠. 엄청 폭발했죠. 또 한 번. 예, 그게 한국 좀 배터리 K 배터리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걱정했던 부분들을 많이 떨어뜨려졌죠. 아. 내려놨죠. 그리고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의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걱정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되게 폭발적으로 배갈했고 거기다 수주나 이런 모멘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폭등세로 이어지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산업에서든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연간 5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은 많지 않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여기에다가 미국의 새로운 IRA 법안까지 붙어준다, 가세한다, 거기다 보조금을 준다 라고 하니까 실적이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전기차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그림들은 좀 더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 기아차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저도 자동차 또한 좀 하반기는 좀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하고 미국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체크해야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7, 8월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죠. 네. 왜냐면은 지금 한국 2차전지의 프리미엄이 중국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프리미엄 비율을 따져본다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90에서 100%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넘버 1, 2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프리미엄을 90에서 100% 받고 있다? 좀 광고 아닌가? IRA 중국 배제 이런 거 해도 최근 보면은 IRA 법안에도 불구하고 포드랑 CATL하고 합작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틈새를 노려서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 미국 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들에 대한 수요를 공급단에서 얼마만큼 맞춰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라는 전망이 전반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국만의 MS, 마켓쉐어를 폭발적으로 늘려달 만한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없다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몇 개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익 전망은 떨어져요. 올해 이익 전망도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요? 내년도 조금 퀘스천 마크고 올라오는 건 25년 이익 전망이거든요. 거기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수주가 지금 주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선 더 강한 수주 모멘텀이 더 세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 영원히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수주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거기서 더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수주가 들어와서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계속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최근 들려오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 IRA 법안으로 보조금을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캡을 씌우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 네. 그리고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에 좀 높게 추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25년에 대한 실적도 좀 톤다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프리미엄, 지금 이익 전망의 흐름들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다.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돈을 또 너무 많이 벌면은 또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쪽이 또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란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보니까 LNF 같은 경우가 돈을 그래도 잘 버네요. 이게 주가 흐름은 네.
이 세 개 중에서는 네.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제 이름을 네, 바꿨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엄청 좋은데 LNF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확히 보셨네요. 지금 보시면은 네. 23년 이익 전망을 보시면은 다 떨어져요. 다 네. 하향 조정돼요. 이번에 LG 얘만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25년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폭등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얘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가장 쌉니다. 만약에 소재업체를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애들에서 좀 줄여서 아직 덜 오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재업체들에서 돈을 많이 수익을 내셨다면은 일정 부분 정리하셔서 오히려 셀 업체들을 좀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수급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310원, 1,320원을 넘나드는데 계속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3월 마지막 주에 대량 순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좀 월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분기말 월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집은 하고 있습니다. 매집.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삽니다. 주가 레벨이 떨어지면 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해만이 샀다라고 하는데 작년 7월부터 17조 넘게 샀어요. 그리고 비중은 가만히 있습니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흐름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외국인 파란색이 외국인 현물 누적 순매수 추인데 보시면은 보유 비중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17조를 샀는데 보유 비중은 30%에서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잘 모르게 사람들이 눈치를 안 채게 모아가고 있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지금 2,500선 레벨에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1위 1비하는 모습들, 현물 시장에서도 좀 매수 우위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리려면 아마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전망이 선진국보다 좀 올라오는 그림, 밸류에이션 부담이 진정되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더 올라가면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서 4월, 5월 정도만 잘 지나가면은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혹시 뭘 샀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자, 요 세 가지로 구분해드렸어요. 네.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22년 7월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중간은 올해 연초 이후 누적 순매수, 그리고 밑에는 2월, 3월, 4월. 왜냐면은 외국인이 2월 20일부터 좀 현물 시장에서 스탠스가 좀 약해졌거든요. 그때를 보면은 재밌는 그림이 2022년 7월 이후 누적 순매수 중에 반도체가 1위긴 한데 6조 9천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다 산 거예요. 올해 6조 3천억을 올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2022년에는 반도체를 별로 안 샀어요. 계속 안 좋아지는 그림이었으니까. 이게 누적 순매수. 누적 순매수니까. 6.9, 6.3. 네. 근데 올해부터 왜 샀냐? 최악이다. 최악이면 사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도 사고 2월 이후 전반적인 매수 강도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은 코스피를 1조 3천억밖에 안 샀는데 반도체는 3조 3천억을 샀어요. 엄청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게 외국인은 반도체에 되게 진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공이 같이 사는 게 IT 가전, 자동차. 네. 요 세 개는 꾸준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까지 반도체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사자본재와 기계 요쪽들은 계속적으로 사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미디어 교육 좀 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철강 계속 팔고요. 인터넷 아직까지는 팔고 있어요. 거기다가 에너지 매도 강도를 보면 7월 이후는 사는 뭐 중립이지만 연초 이후 2월, 3월, 4월 매도를 하고 있고, 화학은 샀었지만 매도 강도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즉 철강, 화학, 에너지 대표적으로 뭐죠?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2차전지를 좀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이유는 외국인 스탠스는 지금 반도체에 점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철강만 팔다가 최근 들어서는 화학, 에너지까지 팔고 있어요. 그리고 IT 가전 자동차, 그리고 상사 자본재 기계 정도는 꾸준히 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사기 시작한 게 미디어 교육. 네. 그리고 상사 자본재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방산하고 전력기기, 신재생 에너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교육, 방산 요 두 개가 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2차 전지가 화학과 에너지로 좀 분류가 되는 건가요? 화학, 에너지, 철강. 아까 보여드렸던 무슨 홀딩스가 철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쪽과 화학 에너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막 그 1월, 2월, 4월, 3월도 좋았고 계속 오른 거는 개인들이 다 올린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 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화학 쪽에 많이 샀었어요. 철강도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었고, 그런데, 에너지도 그냥 많이 팔지 않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매도가 점점점 집중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워낙 급등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전고점을 근접하거나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림들을 보여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1분기 실적이나 올해 연간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개인 자금으로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21년 1월 달에 반도체 자동차가 대폭등을 했던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워낙 지수 견인력이 셌던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2달 반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인터넷 이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좀 차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50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반도체, 바이오, 방산, 그리고 하나가 미디어. 콘텐츠. 콘텐츠. 네. 그렇게 좀 주목을 해보면 네. 좋겠다. 소외된 것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네. 한번 그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오늘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점차 위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올해 경기 흐름들을 본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은 빠르게 미국하고 유럽은 좀 더디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좀 각자도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그려드렸던 그림을 보면은 올해는 좀 방향성은 위쪽이다 하더라도 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등락이 있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면서 좀 단기적으로 팡 튀었다라는 그림이 있을 땐 비중 조절을 해서 좀 내려왔을 때 수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올해는 이익을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잘 모아가시고 비중을 잘 늘려놓으신다면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두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를 잘 하셨다면은 2차전지를 잘 하셨다면 너무나도 축하드릴 일이고 앞으로 흐름에 있어서도 좁게는 10% 넓게는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업종별로는 그보다 더 큰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 와중에 올해 3분기 중반 이후 연말까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타서 파도를 잘 타서 올해 투자해서 수익을 내시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도 비중을 잘 지키시고 내년까지 이걸 끌어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기대감 그리고 서로 간의 전망치가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시차 이런 것들이 너무 엇갈리고 있어요. 작년은 그냥 미국도 안 좋아지고 중국도 안 좋아지고 유럽도 안 좋아지고 한국도 안 좋아지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바닥을 찍었고 유럽은 안 좋아지고 미국도 안 좋아지는데 좀 천천히 안 좋아지고 한국 수출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은 늘어나는 거
되게 혼재된 시그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한 타이밍씩 늦는 듯한 기분도 들긴 합니다. 근데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시 매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조정시 매수다. 네. 큰 방향성이 바뀌고 있으니까 큰 방향성이 바뀔 때는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해 나가신다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쪽과 뒤쪽이 많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그림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반도체 실적을 보시면은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쭉 떨어지는 그림에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방향성 얘기를 드리는 게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죠. 수출 증가율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굉장히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고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올해 1분기 파란색이 한국 수출이거든요. 1분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림이죠.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는 그림에서 점점 좋아지고 플러스 반전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방향성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근간에는 최악의 시점을 최악의 상황들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등락이 있을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가 아니라 네. 조정시 매수. 네. 네. 제가 오늘 자료 제목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명쾌하고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